돈은 있었는데 삶이 없었다는 말은 파이어족들이 가장 늦게서야 깨닫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돈은 충분했지만 삶이 텅 비어버린 한 파이어족의 사례와 함께 은퇴 후에 흔히 맞닥뜨리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사례는 47세의 조기 은퇴를 선택한 전직 IT 개발자 어씨입니다. 그는 20년간 고연봉을 받으며 저축과 투자에 철저했습니다. 결국 12억의 자산을 모았고 월 지출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 아래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직후 그는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막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씨의 하루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배우고 싶던 것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중에 여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주변의 대부분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함께 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세상과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투자한 배당주에서 월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 외 저축액으로 생활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심리비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거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겠다며 각종 강좌에 등록했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은퇴 직후보다 2030% 더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커져갔습니다. 파이어족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직장에서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인정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씨 역시 자신을 개발자라는 직함으로만 정의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면서 목표도 함께 사라졌고 목표가 사라지니 행동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일은 힘들었지만 나를 붙잡아 주던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상대도 줄었고 인간관계가 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까웠던 동료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모임에서도 이야기 주제가 달라 서로 어색함만 남았습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겪는 사회적 고립이 어씨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기 어씨의 신체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규칙적인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생활 리듬도 무너졌고 운동량이 줄어 체중 증가와 수면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조기 은퇴자의 건강 악화가 심리적 요인보다 생활 구조 붕괴에서 더 많이 비롯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니 마음이 더 피로해지고 마음이 피로하니 다시 몸이 따라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렇듯 파이어족의 가장 큰 함정은 돈만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재정 독립은 시작일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복한 조기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일에 준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파이어족은 자산이 많더라도 삶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씨는 1년이 지나 다시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지역 커뮤니티의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고 매일 아침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구조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며 심리적 안정감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 개발 업무도 맡으며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독립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은퇴 후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준비하는 동안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역할, 의미와 하루 구조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활동들. 이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돈은 삶의 기반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은퇴를 꿈꾼다면 얼마를 모을 것인가 보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준비할수록 안전해지지만 삶은 준비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은퇴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이 비어 있었다는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 후회와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겉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지만 내면은 더 허약해지고 인간관계는 느슨해지고 생활 구조와 정체성은 붕괴되는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진짜 요소들이 빠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파이어족이 흔히 마주치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파이어족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해방감이 아니라 방향 상실감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사람은 출근이라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이동하고 점심을 먹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회의하고 퇴근하며 하루의 기승전결을 완성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틀이 완전히 사라지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을 경험합니다. 하루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조 상실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잃었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충격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조기 은퇴자 어시도 이 구조 상실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개발자로 일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40대 후반에 파이어족이 되었지만 그는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이 삶의 중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할 줄 알았지만 막상 은퇴 후 맞닥뜨린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취미도 지속성이 떨어졌고 꾸준함을 강제해주는 외부 압력이 사라지자 매일이 미루기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유는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심리적 고립입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시간적 자유는 늘어나지만 관계의 깊이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역할 기반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 회 일정이 만들어주던 대화의 기회, 팀 프로젝트가 이어주던 연결의 끈이 모두 끊어지며 인간관계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어시 역시 이 문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업무 일정 속에 있었고 그는 그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눌 업무 이야기가 없자 만남의 주제가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 후 사회적 연결망이 30% 이상 축소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고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흔히 간과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의 괴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정 수준의 자산과 배당 수익을 확보하면 심리적 평온이 따라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은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은퇴 후 자산 유지와 시장 변동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커집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은 안정성의 상징이지만 은퇴 후에는 이 기반이 사라집니다.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떨어지는 주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변화에 대한 불안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시 역시 배당금으로 생활비가 충분히 충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 돈이 정말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심리적 안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절약과 과소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소비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퇴자들을 연구한 여러 의료 데이터에서는 조기 은퇴자의 신체 건강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활 패턴의 붕괴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생체 리듬도 무너지고 수면 장애가 생기며 운동량이 줄고 결국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무기력, 우울, 스트레스 증가로 연결됩니다.
어씨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라갔고 이는 은퇴 후 근로와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이어족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씨는 1년간의 혼란을 지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젊은 개발자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꾸준히 참여하는 운동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생활 구조를 다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니 수면이 안정되고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 되었고 사람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자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 2일 정도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며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일상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이 경험은 파이어족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자산 규모보다 삶의 구성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은퇴 전부터 미리 훈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 어떤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될 것인지 이 질문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은퇴하면 돈은 남아도 삶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며 규칙적인 하루 구조를 만드는 일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파이어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설계라는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재정적 자유가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할 기회를 주는 출발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파이어족의 인생 이막은 훨씬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성공했더라도 삶을 채우는데 실패하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준비됐다면 이제는 생활의 독립, 정체성의 독립, 관계의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해낸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